경제가 불확실하고 불황이 올 것 같고 뭔가 큰일이 났을 때 사람들이 엔화를 산다는 마음가짐이 지금 처음으로 사라진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엔화 가치, 무너지는 안전자산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안전자산은 엔화라는 공식은 무너지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자산이었어요, 네. 아마 이걸 뭐 일본이 뭐 거의 뭐 중기축 통화 가까우니까 안전자산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 하는데 예전까진 그랬어요. 요 몇 년 사이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그렇지 않은 모습. 안전자산은 엔화가 이제는 아니지 않나? 라는 식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엔화가 왜 안전자산인지도 알려드릴게요. 맞아. 왜냐면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볼 때 안전자산 엔화 폭망, 안전자산 엔화 이제 끝나는가라고 나오는데 왜 엔화가 안전자산인지는 설명을 잘 안 해주잖아요. 맞아. 그걸 좀 알기 쉽게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엔화의 상태, 엔화 대비 원화는 어떤 느낌인가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10,000엔짜리, 5,000엔짜리, 1,000엔짜리 이런 엔화인데 이 엔화에 대해서 요새 평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에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먼저 MBC네요. 떨어지는 엔화 가치, 무너지는 안전자산 신화. 그래서 이제 엔화가 거의 이제 흔들흔들거린다. 그 다음에 한경이네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야. 엔화 가치 5년 내 최저. 예, 다음에 매경이네요. 엔화 더 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6년 만에 엔저 1달러당 120엔대로. 예, 그 다음에 중앙이네요. 안전자산 엔화의 추락. 왜? 대한민국 웬만한 뭐 경제기사,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래가지고, 엔화가 지금 폭락입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 엔화 이걸 뭐 무조건 안전자산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무조건 안전자산이라고 이렇게 엔화 옆에 다 붙여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전자산이었는데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니? 이런 느낌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여러분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니케이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N 흔들리는 안전자산의 지위 이래가지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일본 내에서도 똑같은 언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왜 엔화가 안전자산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세계 뭐 각종 경제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게 제일 큰 이제 그 근본이 됩니다. 일본 31년 연속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 뭐냐면은 일본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순자산, 돈이 많아요.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있냐면은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입니다. 일본의 이제 대외 자산의 잔고가 1146조 엔이에요. 1경 1천조가 넘고 그 중에서 부채를 뺀 대외 순자산이 356조 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60조 원의 대외 순자산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세계 넘버1입니다. 참고로 2등이 독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일본이 대외적으로 순자산이 많단 말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밖에 뿌려둔 게 많단 말이야. 멀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어지간해서는 망하지 않을 것 같네? 그러니까 엔화를 산다는 거예요. 안전빵이다. 여기다 플러스 엔화의 특성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이 다음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1990년대부터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쭉 보면은 100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죠. 예, 여러분 일본은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보니까 엔화라는 것의 절대적인 가치가 일본 내에서는 크게 안 변해요. 안전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을 회피시키는데 그게 종이 쪼가리가 돼서도 안 되고 크게 변동이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많이 꼽히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변동이 적고 그 다음에 어지간해서는 멀티가 많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엔화는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까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처럼 떨어지는 엔화 가치, 무너지는 안전자산 신화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뭔가 하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안전자산이라는 게 무너지지 않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럼 뭐겠습니까? 엔화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그래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은 엔화가 안전자산이면은 내가 그걸 바꾸더라도 야 좀 엄청나게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떡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본점만 쳐 이거야 되는데 지금은 엔화로 가게 되면은 이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는 좀 실격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오상 일본은 세계에서 최대로 빚이 많은 나라인데 뭐 안전자산 그거 뭐 다 오버 아닙니까? 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 나가 맞습니다.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일본에 이제 그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도 많아요. 예. 2021년 시점으로 1212조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 1경 2천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안전하다 이런 얘기 하냐면은 부채 자체가 엔화로 된 빚이고 그냥 하나 더 플러스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이 1999조 8천억 엔. 약 2경원 정도의 일본 사람들의 금융자산이 있어요. 2경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엄밀히 말할 수 있잖아. 니들 예금 몰수다. 니들 돈 다 뺏어간다. 그러면 넘어가요. 내가 은행에서 예를 들어 뭐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빚 짓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은 똑같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빚이 많지만은 그 정도 빚을 질 능력이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자체가 나름 중기축 통화의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예요. 그랬는데 떨어진 엔화같이 무너진 안전자산 신화라는 말을 뭐 대한민국 미디어, 일본 미디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리먼 쇼크 저기 리먼 브러더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무너졌을 때 세계에서 이제 난리가 났다 이거야. 야 달러 이거 난리 나고 미국 경제 난리 나고 전 세계 경제 난리 났네. 그럴 때 엔화의 가치가 떡상합니다. 왜? 안전자산은 엔화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리먼 브러더스 때도 엔화는 엄청나게 올랐어. 그때 엄청나게 N고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엔화를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사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 2011년 3.11 대지진 있잖아. 일본이 침몰한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 이럴 때도 엔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 그래도 일본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큰 대지진 나더라도 일본 엔화 환율은 올라갔었어요. 그때도 그랬구나. 뭔가 일본에서 빨리 뛰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이게 올라가는 거, 엔화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 올라갔었다. 근데 왜 내려갔을까? 아베노믹스요. 아베노믹스가 이제 이걸 보면서 엔화를 찍어내가지고 이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아베짱이 엔고는 나쁜 안 된다, 거다. 나쁜 거다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엔화는 위기일 때 올라간다. 전 세계 경제가 힘들 때, 그 다음에 일본 무슨 난리가 났을 때 앞날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일단 엔화 사고 봐. 그러면은 자네는 손해 볼 일 없어가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런 뉴스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예. 이 전쟁이 끝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되지? 러시아가 예를 들어 핵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세계 3차 대전? 야 모르겠다 무섭다. 이런 불안감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느껴요. 안전자산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달러당 엔이 120엔. 1달러로 살 수 있는 엔화가 더 많아진단 말이거든요. 엔화가 지금 엄청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은 작년 말, 그 다음에 전쟁 시작하고 나서 더욱더 엔화가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위기일 때랑 엔화의 느낌이 다르네? 야, 이거 왜 이렇게 가? 부터 이래가지고 각종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 그대로 가면 이런 그래프 아닌데 저는 그렇죠. 반대로 반대로 갈 건데 내려가는데 아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원이랑 비교했어도 100엔 거의 1,000원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그래프인데 이 정도로 엔화의 가치가 내려갔다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러 대비해서도 엔화가 내려가는 거예요. 100엔이 1달러도 못 사고 이렇게 쫙 내려가는 겁니다. 엔화가 달러랑 대비돼가지고만 내려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엔화가 모든 화폐에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돼? 당장 원만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이게 일본에서 위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떨어진단 말은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패러다임이 바뀌네? 뭐? 나오죠. 떨어지는 엔화 가치, 무너지는 안전자산.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랑 다르다. 지금까지랑 다르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왜 다를까?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미국 FRB 의장,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다. 지금까지 시장에 코로나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있잖아.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경제가 안 돌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돈, 중앙은행의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웃자운동 억지로 돌렸어야 됐어. 돈을 막 풀었던 거야. 근데 코로나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시장에 너무 많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게 물가도 올라가. 인플레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잡아야 돼. 그럼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을 회수를 합시다. 라는 움직임을 전 세계 각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논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본, 지난 3월 18일 뉴스네요. 1구로다 총재, 물가 상승률은 뭐 2%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 금융 완화를 계속할 거다. 뭐다? 전 세계에서 금리를 올리던 말던 일본은 아직까지도 부족해. 제로 금리로 돈을 더 찍을 거야라고 일본의 총재가 선포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수도꼭지를 잠글게요. 일본은 야 다른 나라는 잠궜대 우리는 더 풀어예요. 혼자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엔화를 사게 되면은 내가 산 엔화보다 더 많은 게 시장이 풀려. 그러면은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나라랑 같은 논조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일본 사회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의 매력이 더 떨어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나면 되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전체적인 금리 상태일 뿐이고 예. 일본 내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먼저 이걸 봐야 되겠네요. 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차이점. 예.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아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가지고 금리를 올려서 걷어들이겠다 이랬잖아요. 디플레이션,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 마치 일본이죠. 과거에 지금이랑 똑같이 물가 변동이 거의 없고 임금도 안 오르고 예. 정체되었다는 말을 할 때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데 일본에서 생각하는 일본 경제는 일본 아직까지도 나홀로 디플레이션 멈춰있는 나라야. 물가도 안 올라. 화폐 가치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로금리 해서 돈을 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바탕을 두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게. 그런데 현재 일본의 상황 한국어로 번역.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일본의 현재 상황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나오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거시경제학에서 고물가, 인플레이션 안 좋은 것도 오고 실업과 경기후 때 스태그네이션이 동시에 온다. 그러니까 불황인데 물가만 오르는 거예요. 내가 받는 돈은 안 오르고. 최악입니다. 이게 현재 일본 사회에서 오고 있다. 그런데 금융 완화를 해요? 미쳤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이 기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뭐 요새는 기사를 볼 때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요라든지 그렇죠. 저번에도 수박 올라가요라든지 그 정보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정말 사소할 수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4월에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뭐 일단 뭐 위스키 28% 올라가고 뭐 조명기구 올라가고 냉동 우동, 냉동 소바, 냉동 라면 3에서 14%, 케첩도 9% 올라가고 일본에서 지금까지 없던 물가 상승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한국으로 보면 지난 2월 달에 물가 상승률 휴대폰 제외 2% 초과 60% 품목이 플러스가 됐다. 일본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아까 나오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나라였어. 물가가 안 오르고 임금도 안 오르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변동성도 좋고 그랬는데 이제 일본은 물가가 오른단 말이야. 그런데 급여가 늘어나나요? 급여가 안 늘어나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내가 받는 돈은 안 늘어나는데 물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려고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불확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아까 말한 대로 도박을 한 거예요. 뭐? 우리는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니까 돈을 더 풀어가지고 물가도 상승도 더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돈도 더 줄게요. 급여도 올려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냐, 잘 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봤을 때 상태가 너무 멜랑꼴리하네? 거기다가 일본 엔을 사봤자 금리가 없어? 사둘 필요가 없네? 이익이 없네? 이자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니들 건 필요 없다. 엔저.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엔화 가치, 무너지는 안전자산. 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경제가 불확실하고 해외에서 불황이 올 것 같고 뭔가 큰일이 났을 때 사람들이 엔화를 산다는 마음가짐이 지금 처음으로 사라진 단계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일본이 정말 불황이 되어가지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수입을 해야 됩니다. 기름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수입을 하는 나라인데 자기 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비싸게 사와야 되잖아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럼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서민들이 장을 볼 때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월급이 안 오르면 돈을 더 못 내겠죠.
월급을 올려야 되는데 월급을 올리고 있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일본에서 월급을 올리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안 들어요. 왜? 일본 언제 또 불황이 올지 모르는데 어디 어떻게 기업들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아껴야죠. 이런 말 하는 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올리고 싶어도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라든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감각이 마비가 된 게 제일 큽니다, 여러분. 표지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 단계 있잖아요. 100 기준으로 해서 이 단계 있잖아요. 이게 90년대예요. 90년대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이잖아. 30년 동안 콜라 가격이 예를 들어 변화가 없었어요. 30년 전에도 코카콜라는 있잖아요. 일본에 100엔 정도였어. 캔 하나가. 지금도 코카콜라는 100엔이에요, 거의.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코카콜라가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오른다 이러면 어떻게 느낄까? 30년 동안 안 변했던 게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고 해외에서 봤을 때도 저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막 일본 경제가 좀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 일본 사람들 생활도 좀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 다만 해외에서 일본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일본에서 소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해외에는 돈을 가지고 일본에 쓸 때는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싼 나라 일본이 되고 있는데 더욱더 싼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간혜가 방송을 하면서 일본 음식 얘기, 일본 물가 얘기할 때마다 시청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더 비싸네. 대한민국이 물건이 더 비싸네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일본은 변화가 없었으니까. 예. 그런데 화폐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N1 1대1이야. 100엔이 1000원이야.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 버는 기준으로. 일본이 어찌 보면 한국보다 물가가 더 싸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교류가 많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해외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엔화를 많이 바꿔가요. 그럼 엔화 가치가 오르겠죠.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쇄국 정책이니까. 맞아. 해외랑 교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찌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탈피하기가 잘 없습니다. 자국 내에서 엔화를 돌려야 되고 수입해오는 거는 엔화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계에서 일본 총리에게 빨리 문 열고 경제 활성화하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일본은행 총재 아저씨 자체가 아베노믹스를 진행하던 사람, 양적 완화를 돈을 찍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의 자존심, 프라이드 때문에 이걸 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언론도 있어가지고 일본 사회가 좀 복잡합니다. 아베 총리의 마지막 유산이 이 사람이거든요. 예. 일본에 돈을 풀어야 된다. 일본은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돈을 찍어야 된다. 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일본 서민 경제, 그리고 일본을 바라보는 엔화라는 것에 대한 안전자산이 바뀔지는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예. 그럼 여기서 오상이 보기에는 안전자산 엔화의 공식은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는?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방송을 하지 않죠. 그거는 뭐 경제 전문가분들의 그 닥스. 그렇죠. 박간의 오상은 어디까지나 현재 일본의 상황이 어떤 현상이고 어떤 현상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설명이 가능한데 과거는 볼 수 있지만 미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디까지나 엔화가 왜 안전자산인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